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폐쇄 등기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쇄 등기부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필자는 2012년 부동산 등기 완전 정복이란 책자를 매일경제출판사에서 출판할 당시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서 하나의 파트로 해서 출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폐쇄 등기부란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열람을 해야 하고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폐쇄 등기부를 알아보기 전에 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폐쇄 등기부의 중요성은 우리나라가 등기의 공시력만 인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시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폐쇄된 등기부를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보통 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기의 공시력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등재 또는 등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등기의 공신력은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으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시력만 인정하지만 독일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등기의 공시력은 단지 등기부에 나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부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 반면,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나와 있으면 설사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일지라도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실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유자 가부 물건이 소유자 을로 바뀐 다음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을이 소유자 갑에게서 정당하게 등기 이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전했다면 이 을로부터 설정한 근저당권과 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무효인 경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병도 그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소유자 갑이 이렇게 다시 등기를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후 소송을 통해야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제 폐쇄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는 구등기를 신등기로 이기하거나 부동산의 멸실등기, 하필등기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토지의 하차나 등기용지의 매수 가다로 인하여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 문중 소유의 땅을 갑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기용지 가다의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를 폐쇄합니다. 즉 폐쇄하기 전의 등기는 문중부터 나오지만은 이제 신등기, 즉 현재의 등기에서는 문중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중과 관련된 물건을 매수한 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중에서 갑에게 매도를 한 데 있어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 이전은 말소가 됩니다. 즉 문중에서 갑에게 매도를 한 데 있어 문중 총회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하지 않고 문중 회장이나 총무 등이 불법으로 이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 소유권 이전은 문중 종친 회원들의 소송으로 다시 문중 소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요즘에는 금융권에서 문중과 관련된 내용, 즉 문중으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면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폐쇄 등기가 있다면 반드시 폐쇄 등기를 열람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떤 경우에 폐쇄 등기를 열람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8 타경 12,133호 물건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물건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등기부 순위번호 1, 2 등으로 나오는데 그 아래에 각각 전 6, 전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 6, 전 7이라고 나오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위번호라는 번호 밑에 가로 속에 쓰여 있는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등기부 순위번호라는 순위번호 1, 2, 3 밑에 가로로 전 6, 전 7 등이 쓰여진 숫자가 있다면 아하, 이 등기부는 폐쇄된 등기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순위번호 1번은 폐쇄되기 전 등기의 6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순위번호 2번은 폐쇄되기 전 등기에서는 7번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폐쇄 등기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쇄 등기를 열람하는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폐쇄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폐쇄 등기부도 현재 등기와 같이 표제부, 갑구, 을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폐쇄 등기부가 아닌 현재의 등기를 보니까 순위번호 1이라고 하고 그 아래에 전이라고 나온 것은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면 순위번호 6번에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폐쇄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순위번호 6번에 소유자 김영철 씨가 2007분에 463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또한 순위번호 7번에 안기철 씨가 2007분에 154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현재의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순위번호 1, 2 밑에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폐쇄된 등기부 순위번호 6, 7번이 현재의 등기부 1, 2번으로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등기부에 이렇게 전 6, 전 7 등과 같이 전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폐쇄된 등기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나 경매에 참여할 때 현재의 등기부에 전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폐쇄 등기부를 열람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의 공신력만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하에서는 안전합니다. 또한 등기부나 폐쇄 등기부에 문중이 소유한 이력이 나오면 바짝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폐쇄 등기부를 어떻게 열람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일반 등기부 열람은 여기에서 신청하여 발급하면 되지만은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려면 화면 제일 왼쪽 맨 아래 부분의 폐쇄 등기부 등 발급 예약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발급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오른쪽 화면에서 신청을 하고 이메일과 SNS 알림에 클릭을 하면 약간의 시간, 보통 일과 시간에는 30분 이내에 이처럼 휴대 문자로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하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가장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폐쇄 등기부의 중요성과 폐쇄 등기부를 열람해야 하는 이유,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